자, 특집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 독립운동의 의의와 정신을 되새기고자 이곳 백야 김자진 장군 생가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먼저 의미 있는 공연을 펼쳐주신 네. 홍성 국립 합창단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던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마음, 그리고 어떠한 억압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바로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네.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 특집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에서는 김자진 장군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 전해주실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희 최혜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있는 이곳과 아주 인연이 깊은 곳도 모셨습니다. 백야 김자진 기념사업회 김을동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네. 의미 있는 분들, 반가운 분들 모시니까 이 자리가 네. 더더욱 좀 꽉 찬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먼저 지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런 또 소중한 기회에 함께해서 대단히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을동 의원님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2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네.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삶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맞이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코로나19 잘 대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K 방역으로서 세계 위상을 떨쳤듯이 우리 충청남도 그런 정신을 받아서 잘 극복하고 코로나19 잘 대응하자 그런 힘내시라는 이 격려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마음으로 네. 지금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김을동 이사님도 네, 시청자 네.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군의 손녀 김을동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어우, 장군의 소녀라는 표현 정말 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네. 뭔가 그 기운이 이렇게 느껴져요. 느껴지는 것 아, 같습니다. 진짜. 저 그리고 느낌이요? 예. 저 역시 그 장군의 손녀다운 다릅니다, 그런 역시. 모습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대한민국이 아, 만세를 우리 잘 되고 있나요? 선둥이들. 아유 아주 씩씩하게 예,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항상 응원을 하고요. 이 친구들도 네. 분명히 나라를 위해 뭔가 하는 그럼요.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키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김자진 장군의 생가 아무래도 이사님께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여기 홍성은 저희 제2의 고향과 다름없습니다. 저희 기념사업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홍성 곳곳에는 할아버지의 발자취가 아주 많이 이렇게 그 새겨져 있습니다. 충남도와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 그 성역화 작업을 아주 충실히 잘해주시고요. 어디 구석구석 가든지 김자진 장군의 숨결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지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 정말 여기 오면은 네. 우리 충절의 고향이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예. 김자진 장군님의 이 생가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분들의 정말 어떤 그렇죠. 소중한 예. 자산이죠.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전에 시사님, 이제 예. 청산리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지 많은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청산리 전투는 정말 커다란 의미가 있는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먼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진 전쟁인데 한 10번 정도 전투가 있었는데 10번 전부 다 승리하는 전투였다. 또 대한 독립군 전투사상 최대 최고의 전공을 올린 전투가 청산리 전투였다는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청산리 전투는 이 김자진 장군 부대가 주력이 되었지만 네. 실제로 대한 독립군도 여러 독립단체가 함께한 전투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봉오동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봉오동 전투에 참여 여러 가지 단체 이름이 나오는데 네네. 청산리 전투도 봉오동 전투에 의해서 이 김자진 장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한 전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더욱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그 청산리 전투에는 이런 전승과 전골 커다란 전골 거둔 전투였지만
알려진 분들은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홍범도 장군 등 일부신데 네. 사실 그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이 약 2,800명 정도에 이르십니다. 이런 무명의 독립군들이 사실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데 이런 무명의 독립군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또 선양해야 될 책임이 우리 후손들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김자진 장군 전투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충남도지사의 의지다. 그런 말씀 나 올려드립니다. 아, 네. 좀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예. 도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청산리 전투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집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청산리 전투 100주년 광복을 꽃피우다란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재희 리포터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재희 리포터가 청산리 전투의 의미 그리고 주역인 김좌진 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아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독립군의 위대한 승리. 청산리 전투가 그러니까 100년 전 10월 21일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6일간 펼쳐졌던 전투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이 김전인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가를 비롯해서 홍성, 공주, 천안을 돌아다니면서 발자취들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오, 예. 장군님, 김전인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충성, 홍성.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간 청산리 계곡에서 긴박하게 펼쳐졌던 전투. 독립군 2,500명이 10여 차례의 전투 끝에 세계 세 번째로 무기를 보유한 일본군을 대파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청산리 전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독립운동가들에게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력으로 의한 독립운동, 독립전쟁 중에서 최고의 전과를 낸 독립운동가들의 전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 아닌가. 청산리 전투란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해서 이끈 대승이 아니고 모두가 참여한 독립군, 임시정부, 민초 모두가 참여한 모두의 전쟁이었습니다. 독립을 기원하며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었던 승리의 유산.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김좌진 장군과 청산리 전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청산리 전투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가장 떠오르는 인물 바로 김좌진 장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좌진 장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저는 그 멋진 그 코스염 그게 딱 떠오르는데 제가 지금 나온 곳이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안에 그 김좌진 장군의 유물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 충남의 역사 문화 유산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과연 이곳에 있다는 김좌진 장군의 유물은 뭘까요? 장군님이 착용하시던 옷이나 무기가 아닐까요? 달, 월, 말을 말아야지 이거. 아유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직도 못 찾으신 거예요? 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못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바퀴를 쭉 둘러봤거든요. 예. 근데 김좌진 장군의 유물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제가 잘못 든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못 찾으신 게 맞습니다. 최근 전시 개편을 통해 가지고 네. 김좌진 선생의 유목은 수장고로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못 보. 아니 미리 연락할 때 말씀을 주셨어야죠. 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유물을 박물관 전시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화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갖고 나오셨어요? 예, 이쪽에. 오, 이건가요? 네, 이 보시는 유물이 이 유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김좌진 장군의 유물입니다. 오, 직접 쓰신 유목 같은데요? 이게 편지 같은 건가요? 편지는 아니고요. 네. 스승의 시에 요즘 말로 하면 댓글로 시를 다룬 댓글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로 대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야, 역시 멋집니다.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 보시면 뭐 한 가지 이치가 흘러서 만 가지 조화가 생겨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거부의 세상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뭐 맑은 이치를 향해 나아간다 뭐 이런 식의 그 김좌진 선생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를 쓰셨을 때 언제 쓰신 건지 그런 게 숫자가 안 적혀 있어서. 요즘 말로 양력으로 표현하면 1911년 6월의 어느 시점인데요. 사실 김좌진 선생은 이때 당시에
그 서대문 영송부에 투옥돼 있을 때 그때로 보여집니다. 그때면 나이가 혹시 1889년생이시니까 네. 뭐 안으로는 한 22, 우리나라 말로 한 23 정도 요런 나이대입니다. 만으로 22살 때 이렇게 네. 글을 또 남기셨군요. 아, 야, 이런 귀한 거를 이거 혹시 만져보는 건 안 되죠? 아, 예. 의로운 세상을 향한 의지를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공주에 있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요, 김자진 장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아, 그러면 장군에 관한 일대기를 담은 책인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산리의 영웅 김자진이라는 제목으로 백야 김자진 장군의 일대기를 서술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무장 독립운동의 대표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그동안 학계나 연구자들이 여러 편의 논문이나 연구 서적을 발표를 했으나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독립의식을 키워가는 과정과 함께 계몽운동과 무장투쟁으로 독립정신을 실현하는 내용이 한편의 영화처럼 읽혀집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인 흐름과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몽운동가이자 무장투쟁가로 활동했던 김자진 장군. 홍성군에선 1991년부터 성역화 사업으로 터만 남아있던 생가를 복원하고 있는데요. 야, 멋있다. 아니, 여기가 바로 김자진 장군의 생가지입니다. 아, 여기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전형적인 양반 가옥이네요. 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 간호를 해방시키고 본인 소유의 토지들을 나눠주셨다고 전해지는데요. 혹시 그 어렸을 때 네. 어떤 분이셨는지 이런 것도 혹시 들을 수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뭐 크게 이제 집이 부잣집이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아마 그렇게 이제 그냥 못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는 이분은 친구들하고 놀러만 나갔다 오면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옷만 팬티만 걸치고 온다든가 옷을 막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온다든가 이렇게 네. 하니까 어머니한테 매일 자주 혼난 거예요. 아, 그 옷을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어렵게 사는 친구들 옷을 제대로 없는 친구들을 벗어주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는 옷 바꿔 입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을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몸속에서 그 배어 있어가지고. 이런 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10대 때부터 그러신 예, 거예요? 예, 예. 와, 난 10대 때 뭐 했지? 생가 옆에 위치한 백야 전시관으로 가면 김자진 장군의 생애를 더욱 자세하게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야, 여기가 이제 전시들이 많이 돼 있는 거구나. 예, 예. 야,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김자진 장군의 흉상이 있습니다. 야, 역시나 또 눈에 띄는 건 코수염. 그러면 전시관 내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뭐였어요? 네, 청산리 전투 관련된 전시물 중에서요, 독립군이 사용했던 무기들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총이 생각보다 오. 현대식인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김자진 장군이 지휘하셨던 독립군들은 이렇게 최신식 소총과 권총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채코제 무기가 생각보다 성능이 대단히 우수한 성능이라 네.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그 전에는 뭐 조총 같은 그런 그 일본군보다는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총을 쓰다가 무기를 쓰다가 이때 이제 그 당시로서는 현대화된 무기를 우리도 이제 독립군이 갖추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체코제를 우리가 구입하는 거죠. 1차 대전이 끝나고 필요 없어진 체코 병사들의 총을 독립군들이 구입했던 거죠. 와, 정말 치밀하게 전투를 대비하셨네요. 맞습니다. 준비성 하나는 정말 철저하시죠. 고향에 계실 때에도 성견지명을 갖고 교육 사업에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학교도 하나 만드셨죠? 맞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개조해서 호명학교를 설립하셨죠. 신문학을 배워야 일제에 맞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곳 백야 전시관을 살펴보니까요, 순직하실 때까지 김자진 장군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조국을 위해 힘쓰셨는지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때 돌아가신 게 아니네요. 청산리 대첩대가. 청산리 전투는 1920년이고 네. 그들이 이제 10년 뒤에 돌아가시는 거죠. 아, 김자진이라는 한 인물은 그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신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김자진을 제거를 해야 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우리나라 조선을 경영하고 또 한 가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봉환이가 김자진 장군을 2달 동안 이렇게 돌아요. 네. 돌다가 이제 김자진 장군의 동선을 파악해놓고 김자진 장군이 이제 옆에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있는 거를 알고서 그때 이제 김자진 장군을 죽이게 되는 거죠. 아. 결국은 동포의 손에 의해서 죽이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젊은 나이 아깝게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시는 거죠. 하지만 돌아가셨어도 우리 마음에는 영원히 남아 있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향했는데요. 그럼 이곳에서도 김자진 장군과 청산리 전투에 관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나요? 네,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 상황을 재현한 모형도 전시하고요. 이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념전을 이번 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에 패배한 일본군이 특별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립군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치안의 불안 요인이 다가오고 향후에 통치에 어려움이 생기겠다 싶어서 일본군이 일부러 러시아, 조선, 요동반도 세 방면에서 독립군을 공격하고자 그래서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특별한 군사작전을 세웠는데 그 군사작전에 대응해서 홍범도의 독립군 연합부대하고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가 일본군의 추격전을 물리친 전투가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립군의 격전장이었네요. 네, 특히 청산리 백운평은 가파른 절벽 지형이라서요. 한쪽에선 일본군을 유인해 공격하고 다른 쪽에선 측면에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철저한 부대 편성, 매복술, 거기에 정확한 사격술로 봉오동에 이어서 대승을 이루게 된 겁니다. 마침 시베리아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 내전과 무관하게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던 체코 군단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귀국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무기는 이제 짐이에요.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 짐이죠. 그래서 몰래 저렴한 가격에 독립군들이 그거를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옮겨오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도와준 사람은 독립군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았던 내지는 독립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가했던 우리 만주에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그럼 주민들이 총포를 치고 행군을 해서 이 독립군에게 전달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대포까지 구비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동포들은 지형 정보를 비롯해 독립군의 식량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김자진 장군과 독립군을 응원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청산리 전투란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해서 이끈 대승이 아니고 모두가 참여한 독립군, 임시정부, 민초 모두가 참여한 모두의 전쟁이었습니다. 충남 홍성 청산리 전투를 기념해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열렸습니다.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 지금 연습 중인 것 같아요. 어머, 학생들이 리허설 중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 리가 없을 텐데. 지금 근처 마을에서 진지를 치고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도와드려야죠. 저희도 같은 피가 흐르는 조선인입니다. 우리 친구들 진지해요. 잠시만요. 무슨 일입니까? 동포들과 함께 전투를 준비하는 김자진 장군의 모습입니다. 김자진 장군을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또 김자진 장군 역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김자진 장군 역할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중요한 전투를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자진 장군이 또 연기할 때랑 또 다르게 지금 아주 수줍게 또 얘기를 또 하네. 그러면 오늘 연극에서 이 대사만큼은 가장 중요하다, 들려주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신들이 있었기에 후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있기에 청산리 전투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그나저나 전국에서 몇 팀이나 참가한 건가요? 네, 제주, 부산, 인천, 청주 등지에서 7개 팀이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러면 출전작들은 청산리 전투를 재조명한 작품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하나 맡겨만 주세요. 장모님, 일본 분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가는 이분들도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네, 저희 학교가 김자진 장군님이 세우신 호명학교가 있던 자리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갈산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김자진 장군님의 청산리 전투를 어렸을 적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김자진 장군님과 함께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느껴보고자 이번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명학교의 후예들인 거네요.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김자진 장군과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실감나게 잘하네요. 네. 그렇죠? 청산리 대첩 우리의 영웅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만세! 상상을 뛰어넘는 용맹성으로 일본군을 대파했던 그 뜨거웠던 승리.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과 임시정부 그리고 민초가 하나가 되어 이룬 모두의 전쟁이었는데요.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염원 청산리 전투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도 조금 반성을 했던 게 진짜 네. 김자진 장군님의 몰랐던 부분도 좀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청산리 전투란 거는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닌 김자진 장군 그리고 많은 독립군분들 민초분들까지 이분들이 만든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예. 가장 뭉클했던 게 이 민초분들의 참여였는데요. 사실 이 무기를 운반하고 또 식량을 지원한다는 게 사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좀 무섭고 두려우셨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당시 체코군에게 구입했던 이 총 한 자루가 당시 만주군의 연봉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십시일반에서 이렇게 비싼 무기들을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해보면요. 그 IMF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위기에 강한 우리의 국민성이 네네. 아마 이 청산리 전투 때부터 발휘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지금 있는 네. 겁니다. 우리 맞아요, 극복할 맞아요. 수 있어요. 네. 예, 그나저나 지금 김자진 장군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이사님께서 네. 가장 많은 일화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혹시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일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할아버지는 네네. 저희 할머니가 저 12살 때까지 네. 예, 저하고 같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그 오숙근 할머니한테 들은 생생한 얘기가 네. 그분이 우리 충남 온양의 부사님의 따님이셔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에 워낙에 기운이 시셔가지고 네. 이 우리가 하면은 그 넘쳐나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소비할 데가 없어가지고 괜히 이 집 저 집 장독대도 옮겨놓고 그래갖고 정말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병도 안 나고 그리고 예, 예. 병정놀이 싸우면 아주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그때부터 그렇게 그 타고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 할머님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네.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집안에 모든 게 있으시면은 전부 다 그렇게 전부 다 논아주시는 그런 게 나눔에.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간호도 석방하시고 또 집을 해서 그 우리 학교도 세우시고 예.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갈산고등학교가 네. 그 저기 그 자리입니다. 예, 네네. 호명학교의 자리고 이어받는 거죠. 예. 네네네. 다른 분이 아니라 네. 또 이사님한테 들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진짜 리얼하네요. 리얼해요. 실감이 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 네, 저는 무엇보다요 유관순 열사 100주기 때 알았지만 그때 정말 유관순 열사의 묘가 감효여서 저희가 네. 마음이 참 뭉클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자진 장군의 국내에 또 묘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순국하신 독립선열 가운데 유일하게 김자진 장군의 묘소만 국내에 있다고 하던데 네. 맞나요, 이사님?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예. 정말 만화님을 잘 두신 덕분입니다. 네.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네네. 단신 그 저기 만주로 들어가셔서 선수 독립군 한 사람을 데리고 무덤을 파서 예. 그거를 갖다가 그 시신을 뼈채 예. 시신을 그대로
박물 장사로 가장을 해서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국 조국으로 모시고 왔어요. 네. 할아버지의 평소의 염원이 네. 향 조국진군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 생전에는 못 오셨지만은 네. 영원이라도 모시고 온다고 할머니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때 해방 13년 전에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여기 충남 홍성일대가 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장례를 지내고 네, 그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네. 그 지금 충남 보령에 있는 선산으로 해서 지금 성역화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만화님 잘 두신 덕분에 정말 그 열려이신 우리 할머니 덕분에 네. 네 우리 할아버지 유해가 오늘날 조국에 그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예. 세월이 들으니까 또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네. 아 그리고 아까 또 개인적으로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리얼하게 연기했잖아요. 맞아요. 청산리 전투를 위해서 정말 연극제를 하고 책을 하는데 저 이런 것들이 청산리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청소년 연극제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지 못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었는데 네. 각 학교들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단한 열정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맞네요, 이렇게 맞네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나저나 지사님, 뭐 몇 번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그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많은 네. 독립군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참여를 예.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이 주역이시죠. 그냥 김자진 장군 혼자만 싸움이 아니라 여러 독립군 단체가 연합해서 세운 전과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1920년대에는 그 북한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32개 정도의 그 자발적 독립 결성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무수한 독립 단체가 산발적으로 분산해서 활동하다가 이제 중요한 전투에 함께했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이때 창한 2,800명의 무명 용사들, 예. 이런 독립군 용사들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선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에서는 이 김자진 장군 고향인 이곳을 항일 성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우리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생가지 성역화적으로 한 200억 정도를 충청남도와 국비 또 군비를 투입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그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보탑 같은 경우도 아주 주요 길목에 한 3군데 세웠고 네, 또 네. 군청 앞에는 김자진 장군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학생 연극제 온라인 그 학생 온라인 그 토론이라든가 역사 탐방 문제 이런 그 독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특히 중요한 것은 김자진 장군 생가지를 중심해서 성역화 작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한 대략 한 11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이런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생태 놀이터라든가 승마장, 궁극 체험장이라든지 수변 체험 공간을 통해서 김자진 장군의 생가지를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함께 우러를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역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홍성군이 국가와 함께 전심 전력을 기울였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고 네. 앞으로도 기울이실 예정이네요.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이런 어떤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네.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필수라는 필수.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제가 김자진 장군과 독립군의 발걸음을 따라서요. 서대문 형무소 시절에 쓰셨던 유목이 남아 있는 공주 충남 역사박물관도 다녀오고요. 또 네네.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이곳 홍성생가 그리고 백야전시관까지 또 보고요. 또한 독립전쟁 100주년 특별기획 나는 독립군이다전을 개최하고 있는 독립기념관까지 다녀왔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청산리 전투의 흔적과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네.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뿌듯합니다. 달라졌네요. 예. 네, 맞습니다. 단 2,500명으로 일본군 5만 명 그리고 세계 무력 순위 3위였던 일본군에게 대항했던 전투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 정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특집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김자진 장군 생가지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혜정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네.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역사를 함께한 충남의 숨은 독립 영웅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이끈 또 한 명의 숨은 주역부터 충남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의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20년 올해는 광복 75주년.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평가받는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3.1운동으로 뿌려진 독립의 씨앗이 광복을 꽃피우기까지 그 역사를 함께한 영웅들, 충남에 숨겨진 독립운동가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는 충남 부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산면 가곡 1, 2. 이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1920년 10월 만주 지역에서 벌어진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는데요. 그 숨은 주역이 바로 박영희 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장군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봤는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여기 대문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집도 보니까 굉장히 옛날 느낌 그대로예요. 우리 박영희 장군님의 후손분 맞으시죠? 저는 종손이 됩니다. 아, 종손. 예.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종갓집 종손도 되고 네. 또 박영희 장군의 그 조카의 아들도 되고. 아.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나 있는 이곳은 박영희 장군의 생가로 현재 후손이 살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 천월한 기둥도 그렇고 이 문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나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집이? 이 집은 제 고조,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님, 저까지 5대고 제 아들까지 6대가 사는 집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박영희 장군님의 생가라고요. 예, 박영희 장군님의 여기서 나셔가지고 달리기 잘하고 또 각종 씨름, 또 운동을 굉장히 즐겨하셔가지고 뭐 이근방에서는 뒤쫓아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존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 뒤에 자리한 영당에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서예가였던 귀용 박경호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요. 조선 후기 좌승지를 지낸 박시순 선생의 손자인 박영희 장군은 이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명의터입니다. 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집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학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 신명의숙은 박영희 장군이 다녔던 첫 학교인데요. 조선 말기 함양 박씨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유교적 사상을 전승하는 서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우리 박영희 장군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문을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럼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신명의숙은 2조 말에 함양 박씨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08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에 설립된 신명의숙은 신학문과 전통학문을 가르쳤던 사설 교육기관이었는데요. 그곳에서 6년 수학 후 서울 휘문의숙에 진학해 공부한 박영희 장군. 그는 이후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박영희 장군님은 휘문의숙을 졸업하고 만주로 넘어가서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신명의숙의 은사이신 이세영 선생을 따라서 만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다니시고 박영희 장군님께서는 학도 단장을 맡으시면서 생도들을 모집하여 또한 많은 공을 세우시고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해서 부사령관으로 참여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되십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교관으로 북로군정서 학도 단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에 앞장선 박영희 장군. 그는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1925년 북만주 지역에서 결성된 항일 독립운동단체 신민부의 보안사령관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이후에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장군님께서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군자금을 모으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암살당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이국 땅에서 순국한 박영희 장군. 그에게는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주서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분은 부여군 출신의 박영희 장군님이신데요. 박영희 장군의 은사님이신 이시영 선생님 집안도 대대적인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시영 선생은 김구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의 부친은 고종 때 2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 6형제 가운데 5째로 태어난 이시영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동지 이상설 그리고 넷째 형 이회영과 함께 을사늑약 파기운동을 전개합니다. 이후 우당 이회영 선생은 한국 최초 신학무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 설립을 후원하고 1907년 4월 서울에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 신민회가 발족되자 그곳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했는데요. 그는 같은 해 6월 고종에게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헤이그 밀사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고 1910년 일본의 국권을 상실하고 마는데요. 이에 우당 6형제는 국외의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웁니다. 특권 귀족의 집안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런 특권 귀족의 특권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쳐서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희생 정신을 실천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산이 그 남양주 일대에 약 6,000석의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6,000석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이제 모은 자금이 4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600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 6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일가 식솔들과 함께 만주 망명길에 오른 우당 6형제.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1919년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는 이시영 선생의 형인 우당 이회영 선생에 의해 설립되었는데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에서 수많은 주역들을 배출해내며 항일 독립운동의 요람으로 자리잡은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산실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편의 뒤에서 묵묵히 독립운동기지 개척 사업을 도왔던 아내 이은숙 지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8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이은숙 지사는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기여했고 남편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는데요. 그녀가 1975년 내놓은 서간도시 종기라는 자서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남편 동지 수 30명의 조석 식사를 날마다 접대하는데 남편에게 불명예를 불러올까 조심하고 지낸 것이 남편을 위한 뿐 아니라
남편의 동지도 위해서였던 것이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 전 재산을 사용하고 우당 일가가 하루 끼니도 먹을 수 없는 곤궁한 처지가 되자 이윤숙 지사는 1925년 홀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생활비와 독립운동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고무공장에서 여공 생활을 하고 삭바느질과 삭발레 등을 하며 어렵게 돈을 마련해 매달 베이징에 부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녀는 남편의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분께서는 원래 그 사대부의 양반가의 따님으로 자라셔가지고 정말 곱게 자라셨는데 독립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남의 집 삭바느질과 빨래 같은 거 정말 몸에 닥치는 대로 하셔서 남편을 돕고 또 독립운동을 도왔던 그런 정말 기억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일생 동안 독립운동을 후원하며 전 재산을 바친 우당 이회영 선생은 1932년 이국 땅에서 고문으로 죽음을 맞이하였고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6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5째 이시영 선생뿐이었는데요. 1946년 서울로 귀환한 이윤숙 지사는 1979년 12월 향년 91세로 별세하였고 2018년 8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1940년대에도 일제의 포갑은 계속됐습니다. 충칭에서 광복군 창설 움직임이 일어났을 당시 국내에서도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일 독립투쟁이 전개되었는데요. 그 역사를 함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분을 만날지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이일남 선생님 때 맞나요? 네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독립운동가는 충남 금산 출신의 이일남 애국지사입니다. 그는 1942년 비밀 결사단체 우리회를 조직하고 독립군에게 자금 전달을 시도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사실. 충남에서 또 유일한 생존자이신 또 독립운동가 이일남 선생님 맞으시죠? 네,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96세십니다. 96세.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정정하게 또 옆에도 아내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셔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 이일남 애국지사는 전주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인 교장의 노골적인 민족 차별에 분개해 친구들과 함께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전주사범 재학 시절에 우리회를 조직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우리회를 조직하시게 된 거예요? 일본놈 교장이 항상 역설을 하고 있대. 단체를 만들기 위해 조직했지. 그래서 입을 벌리면 발견되기 이제 입을 오므리고 소리를 내서 발악했지. 입을 벌리면 발각되니까 다 입을 다물고 하면서 반항을 막 계속했대. 김학길, 박완근. 3명. 그렇게 세 분이 함께 우리회를 조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주로 가셨던 거예요? 고생이 말을 소구르마를 꿇고 말구르마를 꿇고 그랬지 말이야. 소구르마를 끌고 말구르마를 끌고 그러고 막 다녔대. 왜냐면 그러고 다니면서 독립운동 그 비밀 결사대들을 찾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돈을 이렇게 갖고 강을 넘어가는 묘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돈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싸갖고 수염을 이렇게 해서 가셨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슬프고 우스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 이제 우리 이제 그때는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으로 넘어와서 있다가 일본 이제 아버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우리회라는 조직에 있어서 전주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헌병대한테 잡힌 거야.
이렇게 묶어놓고 공양 맡고야 가지. 이렇게 묶었어요? 때리고. 못 움직이게. 감옥에 이제 어느 정도 경찰 조사 끝나고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조사 받으러 다시 나오지 헌병대로 말이야. 그냥 일본 놈들 그냥 막 죽게 뉴스라고 무술하는 몽둥이? 몽둥이 갖고 막 때리고 이렇게 이거 했냐 예 이거 했냐 예 아마 이제 우선 안 아프고 살기 위해서 예 했지. 만주에서 독립군과의 접선에 실패한 후 귀국한 이일남 애국지사는 1944년 독립자금 전달 목적으로 금산 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하고 있다 일본 헌병대에 붙잡혔는데요. 7개월간 옥살이를 치른 후 광복이 되어 추록한 그는 이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으로의 남은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슴에 품고 계신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남북 통일돼야지. 그렇죠. 남북 통일돼야지. 조그마한 나라에서 둘을 쪼개야 되는데 빨리 하나로 합쳐서 큰 나라가 돼야지. 조국 독립을 위해 광복을 염원하며 나라를 위해 힘써온 충남의 숨겨진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화면을 네. 보니까 좀 많은 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가 숨겨진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누구도 이분들을 숨기지 않았고 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몰랐던 거죠. 예,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알려는 노력이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반성의 마음이 드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화면에서 봤던 부여 출신의 박영희 장군은 10월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바로 박영희 장군님이십니다. 김좌진 장군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부사령관으로요. 독립군 양성과 또 항일투쟁의 앞장선 민족의 교관 박영희 장군 군자금 모집을 위해서요. 러시아에서 활동을 벌이다 1930년 안타깝게도 순국을 하십니다. 이분의 업적을 함께 기리는 10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면 보면서 실흥무관학교의 설립 배경도 알 수가 있었고 또 우당 육형제의 이야기까지 보니까 정말 뜻깊었는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아니 현재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 정도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액수도 액수인데 이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다 바쳤다. 이건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얻은 게 독립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는데 이사님께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시던데 아무래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좀 맞아요. 남다른 의미가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 우당 선생님 가족을 보면서 네. 어쩌면은 저희 집에서 할머니한테 들은 그 얘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 저희 할머니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그때 간호를 해방하시면서 있었던 그 간호분들께서 거의 할아버지를 따라서 독립운동에 나서서 전부 다 북한도로 가셨던 분들이면서 네. 그 가족들이 그 겪은 그것을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초근모피로 정말 연명을 하셨는지 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치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거를 우리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이 겪은 그런 애환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쭉 이어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독립운동사를 알리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서 김좌진 장군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다가 하다못해 우리 그 표지석이라도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중국을 가가지고 우리 현재 김좌진 장군이 그 설립해 놓으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설립해 놓으신 학교가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의 동량을 만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거기다가 김좌진 장군 무장투쟁 기념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갖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 해외 헌충 시설물 중 제일 크게 그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에는 중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시던 여러분들의 그 기록이 다 돼 있고요. 거기 중국에서 돌아가신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 이수단 할머니의 그 유해까지
그 옆에 그 소녀상을 세워서 아. 그 옆에 안치하고 거기에 네.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네. 어떤 이런 그러니까요. 발자취를 알아가야 네. 되는 게 우리 네.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19대 때 우리 양승조 제 지사님하고 계실 때 전부 다 우리 네. 여야 의원님들도 전부 가셔가지고 우리 민족 정기를 밟는 그거에 가장 많은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제가 충남에 생존해 계시는 유일한 애국지사 이일란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잖아요. 네. 올해 연세가 96세십니다. 1942년에 비밀 결사단체 우리회를 조직해서요 항일 운동을 전개한 이일남 애국지사. 그 당시의 일은 또렷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지만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으셔서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일남 선생님의 그 마지막 소원이 남북 통일이라는 그 말도 네. 참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은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신데요. 1,422분 그 가운데 홍성이 236분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있는 김자진 장군 같이 독립유공자로 보훈처에 등록되신 분이 전국적으로 10월까지 해서 16,282분 정도가 네. 되는데요. 그중에서 충청남도가 1,422명,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실제로 인구 규모를 볼 때는 충청남도가 그 압도적으로 1위가 아닌가 생각해서 네. 충청남도야말로 정말 의병과 항일운동, 독립투쟁의 정치적 본향이다. 또 항일 정신의 메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일남 어르신을 1년에 한 두 차례 찾아뵙고 지난번에도 8월달에 찾아뵙고 네네. 큰 절을 네. 올리고 그랬었는데 예전보다 이제 날이 갈수록 기력이 좀 쇠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다 하는 생각. 그리고 이분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우리가 더 잘 모시고 잘 선양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네. 화면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자, 먼저 지사님,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금년은 김자진 장군 청사리 대첩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19 이런 위기 상황도 우리 청산리 대첩의 불그리 정신을 우리가 이어간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을동 이사님도 오늘 의미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충청인의 후손으로서 정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민족은 언제나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도 꼭 극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위기에 강하다는 걸 정말 네. 저희가 오늘 그럼요, 자리에서 그럼요. 아주 네.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지사님 그리고 이사님 그리고 두 분의 리포터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여러분께 김자진 장군과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느낀 거는요. 이 독립과 운동부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의 역사이자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